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거실 찬장? 주방 선반? 아니면 냉장고 안? 만약 잘못된 곳에 보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을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름철 잘못 보관된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시는 그 소중한 약들이 생명을 구하는 대신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병원에서 약사로 일해온 박현수입니다. 대학병원과 동네 약국을 거쳐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약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성실하게 복용하셨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이 약 보관을 잘못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런 일이 더욱 자주 발생하죠. 얼마 전 응급실로 실려온 이진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이신 이진선 할머니는 10년 넘게 당뇨병을 앓고 계시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어요. 평소에도 식단 관리를 잘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400을 넘나들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신 후 검사를 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사용하고 계신 인슐린 약물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유통기한도 멀쩡하고 처방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평소에 인슐린을 보관하시던 곳을 확인하고는 모든 의료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찬장 안, 그것도 아파트 보일러 배관 바로 옆에 인슐린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여름철 실내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나드는 상황에서 보일러 배관 근처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인슐린은 이미 완전히 변질되어 약효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매일 정성스럽게 주사를 맞으셨지만 사실상 아무 효과 없는 물을 주사하고 계셨던 셈이죠. 이런 일이 비단 이진선 할머니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만 해도 여름철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정말 끊이지 않아요. 혈압약을 주방 가스레인지 바로 옆 선반에 두셨다가 약효가 떨어져서 혈압이 급상승한 분, 심장약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었다가 약이 변질되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만 넘어가도 대부분의 약들은 겨우 사흘 만에 약효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인슐린 같은 당뇨약이나 혈압약, 심장약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약물들은 보관 온도에 더욱 민감해요. 이런 약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단순히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약 보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세요. 약은 그냥 습하지 않은 곳에만 두면 된다. 냉장고에 넣으면 무조건 안전하다. 유통기한만 안 지나면 언제나 괜찮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소중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약 보관으로 소중한 건강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 어르신들도 안전한 약 보관법을 꼭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직접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약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올바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약통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거실 찬장이나 주방 선반, 햇빛이 드는 창가 근처에 소중한 약들을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약을 냉장고에 넣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약도 있지만 절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약들도 많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런 실수 때문에 큰일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직접 만난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김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후 항생제 안약을 처방받아 오셨어요. 저희가 냉장 보관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으셨지만 문제는 냉동실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차가울수록 더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이틀 후 안약을 사용하려고 꺼내보니 완전히 얼어서 딱딱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해동하면 괜찮겠지 하고 상온에서 녹인 다음 그 안약을 눈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오셨는데 얼었다 녹은 안약의 성분이 변질되어 염증을 일으킨 거였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치료 기간이 일주일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먼저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한 약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이 있어요. 인슐린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약이라서 온도가 높으면 구조가 바뀌면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죠. 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얼면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안약 중에서도 일부는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안약이나 스테로이드 안약 중 일부가 그래요. 약국에서 받을 때 약사가 냉장 보관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안약들은 꼭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생물학적 주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약들은 온도에 매우 민감해서 상온에 몇 시간만 두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약들도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같은 일반적인 알약들은 대부분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습도 때문에 약이 상할 수 있어요. 냉장고 안은 생각보다 습한 환경이거든요. 알약이 습기를 흡수하면 녹거나 끈적끈적해지면서 약효가 떨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심장약이에요. 이런 약들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 상온에서 건조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약효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냉장고에 약을 보관할 때 주의사항은 뭘까요? 우선 냉장고 문 쪽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약에 좋지 않거든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도 찬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주세요. 에어컨 바람구 근처에 두면 약이 얼 수도 있어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온도 변화도 줄이고 습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보관할 때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사용 중인 인슐린펜은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상온에 보관하세요. 차가운 인슐린을 주사하면 아프거든요. 대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예비용 인슐린만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여름철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가 꺼진 상태로 4시간 이상 지나면 냉장 보관 약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인슐린은 상온에서 하루 이상 두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이럴 때는 새로 처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아이스박스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냉장 보관약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되 얼음과 직접 닿지 않게 수건으로 싸서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꼭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거실 창가나 주방 선반에 약을 두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햇빛은 약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약을 순식간에 독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난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8세이신 박 할머니는 심장병으로 매일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평소에 약을 거실 창가 선반에 예쁘게 정리해서 두셨는데 햇빛이 잘 들어서 약을 찾기도 쉽고 깔끔해 보여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 상태는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약을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박 할머니가 가져오신 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하얀색이었던 알약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햇빛에 노출되어 약 성분이 분해되면서 효과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약이 변색된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매일 한 알씩 꺼내서 드시느라 전체적인 변화를 못 느끼셨던 거죠. 다행히 새로운 약으로 바꾼 후에는 증상이 금세 좋아지셨지만
자칫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햇빛이 약에 이렇게 해로운 걸까요? 햇빛 속 자외선은 약 성분의 화학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이걸 광분해라고 하는데 약이 분해되면서 원래 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항생제나 심장약,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들은 햇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럼 어떤 곳에 약을 보관하면 안 될까요? 우선 창가는 절대 금물이에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창 근처는 온도 변화도 심하고 자외선도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유리창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해 주지는 못합니다. 베란다나 발코니 근처도 위험해요. 여름철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니까 약이 견딜 수 없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차 안에 약을 두는 거예요. 여름철 차 안 온도는 6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병원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 약을 두고 쇼핑이라도 하시면 약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주방도 조심해야 할 곳이에요.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근처는 온도가 높아지기 쉽고 요리할 때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습도도 높아져요. 특히 여름철에는 주방 온도가 다른 곳보다 서너 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곳은 안방 옷장 아니에요. 햇빛이 들지 않고 온도 변화도 적은 곳이거든요. 서랍 안쪽이나 침실 화장대 서랍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직사광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약을 보관할 때는 투명한 용기보다는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세요. 원래 약이 들어있던 갈색 병이나 은박 포장지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빛을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만약 약통을 바꿔서 보관하신다면 검은색이나 갈색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할 때 약을 가지고 다니실 때도 주의하세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보다는 불투명한 파우치나 작은 상자에 넣어서 다니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여행 갈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이 변질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색깔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원래 하얀색이었던 약이 누렇게 변했거나 다른 색으로 변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냄새도 중요한 신호예요.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약이 변질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약은 절대 복용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새로 처방받으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약처럼 생명과 관련된 약이라면 즉시 새 약을 받아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보관할 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햇빛이 드는가? 온도 변화가 심한가? 습도가 높은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보관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약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언제 약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만 안 지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난주에 응급실로 오신 최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72세이신 최 할머니는 위염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약을 드신 후 갑자기 속이 더 아프고 구토까지 하셔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위염이 악화된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가져오신 약을 확인해 보니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약통을 열어보니 약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알약들도 서로 달라붙어서 끈적끈적한 상태였고요. 할머니는 유통기한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왜 안 되냐고 하셨지만 이미 약은 완전히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위에 두고 계셨는데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약이 상해버린 거죠. 약의 유통기한과 실제 사용 가능한 기한은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만약 잘못된 곳에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한참 남았어도 약은 며칠 만에 변질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약을 버려야 할까요? 우선 안약부터 말씀드릴게요. 안약은 개봉한 후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세균 감염에 매우 민감한 부위라서 변질된 안약을 사용하면 심각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반 알약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선 색깔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원래 하얀색이었던 약이 누렇게 변했거나 검은 점이 생겼다면 즉시 버리세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약도 마찬가지로 색이 바랬거나 다른 색으로 변했다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냄새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약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나 곰팡이 냄새, 신냄새가 난다면 변질된 거예요. 특히 습한 곳에 보관했던 약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의 모양과 질감도 확인해 보세요. 알약이 부서지기 쉬워졌거나 표면이 끈적끈적해졌다면 습기나 열 때문에 손상된 거예요. 캡슐 약은 특히 조심해서 보세요. 캡슐이 녹아서 끈적해지거나 모양이 변형됐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물질이 보이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약병 안에 작은 벌레나 곰팡이, 알 수 없는 가루나 덩어리가 보인다면 즉시 폐기하세요. 이런 건 주로 밀봉이 제대로 안 됐거나 습한 곳에 보관했을 때 생깁니다. 그럼 약효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약 복용을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약 같은 중요한 약이라면 하루라도 빼먹으면 위험하니까 즉시 대처하셔야 해요. 만약 변질된 약을 이미 복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구토, 설사, 복통, 발진,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가능하면 복용한 약도 함께 가져가시고요. 증상이 없어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변질된 약의 독성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틀 정도는 몸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약을 폐기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되고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가서 안전하게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에서 버리셔야 한다면 약을 봉지에 넣고 물이나 커피 찌꺼기와 섞어서 버리세요. 앞으로는 약을 받을 때마다 개봉 날짜를 적어두세요. 약병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개봉한 날짜를 적어두시면 언제 버려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약이 변질됐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우선 시니어를 위한 약 보관 골든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실과 주방, 햇빛이 드는 곳만 피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과 상온 보관약을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세 번째, 개봉 날짜를 꼭 적어두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약 보관 문제는 해결됩니다. 실제로 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관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용 약 보관함을 하나 준비하세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뚜껑이 있어서 빛을 차단할 수 있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둘 수 있는 상자면 됩니다. 이 상자를 안방 옷장이나 침실 서랍 같은 곳에 두세요. 절대로 거실 창가나 주방, 화장실에는 두지 마시고요. 상자 안에는 습기 제거제를 하나 넣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작은 실리카겔 팩이면 충분해요. 약통마다 라벨을 붙여보세요. 약 이름과 함께 개봉한 날짜를 적어두시는 거예요. 특히 안약은 개봉한 날짜가 정말 중요하니까 빼먹지 마세요. 그리고 복용하는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이렇게 구분해서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아두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약물들은 따로 관리하셔야 해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약물 전용이라고 써 붙여두세요. 그러면 가족들도 실수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인슐린이나 안약 같은 냉장 보관 약들은 이 공간에 넣어두시고 사용 중인 것과 예비용을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이나 자녀들이 멀리 사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약 보관함 뚜껑 안쪽에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적어서 붙여두세요. 약 이름, 복용 시간, 개봉 날짜를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정보도 함께 적어두세요. 담당 의사 연락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알레르기 정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만약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셀프 체크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약을 꺼내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색깔이 변했는지, 냄새는 괜찮은지, 이상한 이물질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달력에 약 점검의 날을 정해두시면 깜빡하지 않으실 거예요. 약 보관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잘못 보관해서 약을 버리게 되면 새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한 달치 약을 한꺼번에 받으신 경우에는 더욱 아까우시겠죠. 보험 적용도 제한이 있어서 같은 약을 또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변질된 약을 계속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값보다 병원비가 훨씬 비싸거든요. 더구나 건강을 해치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시고 새로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보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걸 약 보관함에 붙여두시면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관 장소는 적절한가?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가?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가? 습도가 높지 않은가? 개봉 날짜가 적혀 있는가? 약의 외관에 이상이 없는가? 이 6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약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올바른 보관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약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려면 여러분이 먼저 약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더운 여름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